특수부대 타우9 요원 밀스 장교에게는 어느 때와 같은 날이었다. 그는 퇴근 후 인근에 위치한 섬에서 2주간의 휴가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사무실이 한산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달랐다. 그는 점점 지루해져 다리를 스트레칭하기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를 멈추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밀스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니코틴 껌 조각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저 멀리서 번개가 쳤다. 번개로 인한 음파가 주위의 땅을 뒤흔들었다. 밀스 장교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그러자 강렬한 지진파가 아스팔트를 가르고 근처의 송진선이 땅에서 찢기면서 폭발했다. 거센 바람이 불자 나무들이 땅에서 뻗어나왔다. 특수부대 타우9 경보가 건물에서 울렸다. 밀스는 경보음을 통해 이것이 그냥 이상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땅 밑에서 거대한 뱀 같은 생물이 분출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열리고 비가 뱀에게 쏟아졌다. 밀스는 그의 휴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SCP 익스포스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지개 뱀으로 알려진 타이마트급 대상인 6004를 소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향후 SCP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SCP-6004는 거대한 뱀 같은 존재입니다. 길이가 2km에서 1900km까지 측정되죠. 그 모양은 현대뱀의 조상인 다양한 오피디언과 많이 닮았습니다. 색상은 주로 검정색이며 길이를 따라 여러 색상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몸의 아랫면은 옅은 흰색입니다. 6004의 머리에는 수천 개의 조각이 새겨진 한 쌍의 뿔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야생동물을 묘사하죠.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SCP-6004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시속이 약 1200km까지 이르고 물속에서는 시속 최대 27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인해 지진 해일과 지각판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물 안팎에서 거대한 음파 충격을 전달할 수 있죠. 6004는 크기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체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무는 힘만으로 핵심의 유닛을 부수고 산을 부수는 힘을 보여주고 심지어 본 대상은 점프하여 대기권의 첫 번째 층까지 도달하기도 한답니다. 이 고도에서 무지개뱀은 헤엄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날 수 있습니다. 6004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 지구적 규모로 기상 패턴과 대기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점진적인 냉각 효과를 통해 제어합니다. 이 능력의 부작용으로 지구의 추운 지역에 강설이 증가하고 건조한 지역에는 비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천둥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6004를 통해 내리는 비는 자연적으로 식물의 생명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물에서 자란 식물들은 빠르게 자라며 인간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SCP가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일반적으로 외부 자극이나 혹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반응을 하여 뇌우, 허리케인, 집중호우, 그리고 6004가 생성하는 엄청난 해일을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반경은 파괴적이며 도시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광산, 원자력 발전소도 말이죠. 6004는 일반적으로 실제 물리적 타격을 가하기 전에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억제합니다. 대상의 초기 행동이 최초로 알려진 위치가 호주 국경 근처 어딘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기간 동안 네오는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시골 농지, 숲 및 도시 인구들을 덮었습니다. 주요 도시의 넓은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가뭄과 산림 벌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변칙적 비에서 발견된 미량 화합물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추적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돕기 위한 임무에서 재단은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오컬트 연합군과 함께 여러 현장을 동원했습니다. SCP가 이상한 기상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 후 재단은 6004를 무력화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6004가 인간 거주지를 공격했습니다. 본 SCP가 최초로 인간을 공격한 기록이었죠.
2020년 3월 27일 본 SCP는 호주 캔버라시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오전 10시 47분에 강한 내우가 도시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바람은 시속 300km 이상 움직이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SCP-6004는 하늘에서 내려와 도시를 공격하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기반시설 손상을 초래했죠. SCP는 그런 다음 국회의사당을 공격했습니다. 건물 내부 거주자들은 뱀에 의해 엄청난 힘으로 공중으로 던져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공격은 수많은 기동부대의 대응을 촉발했죠.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004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도시의 4분의 3을 파괴하고 나서 말이죠. 언론 보도는 SCP의 개입을 다루었고 그 재앙을 소행성 충돌 탓으로 돌렸습니다. 잔해와 시신은 나중에 지구 궤도를 도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재단과 GOC가 SCP를 무력화하고 격리하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 SCP는 주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인간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화석 연료 광산, 발전소, 그리고 오염지역도 말이죠. 이러한 공격 이후 대상이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소모된 재료를 역류시키는 곳이었죠. 판독 결과 이 지역들은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동물 개체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P가 지닌 높은 수준의 힘과 재단에 대한 위험 때문에 6004는 충분히 강력한 격리 공간이 생성될 때까지는 격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휴먼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대신 현재의 격리 절차는 그러한 시기에 대한 준비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여파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 SCP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모든 재단의 현장은 오염과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가능한 빨리 태양열, 지열 또는 원자력으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죠. SCP-6004는 기능적 위성 이미지를 통해 항상 모니터링 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계 정부에서 추가 위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위치, 방향, 이동 속도 및 활동과 같은 정보가 일상적으로 기록됩니다.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보고서는 요청 시 글로벌 태스크포스에 전달됩니다. 지난 2월 말 재단법인 GOC 그리고 부서진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종파는 6004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협상 중에 휴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6004와 같은 형이상학적 특성을 많이 공유하는 실험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프로젝트 몽구스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SCP-6004는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최근 감소된 탄소 배출량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SCP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향후 영상에 어떤 SCP를 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